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편서풍 파동의 변동 과정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가부터 라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점점 파동이 벌어지는 형태로 보면 되는 거니까 얘가 1, 그 다음에는 얘가 2, 그 다음에는 얘가 3, 그 다음에는 하나 옥처럼 이제 저기압이 떨어져 나오는 4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지금 기압 골이 떨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쑥 들어간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뭐에 해당이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압에 해당이 되겠죠. 자, 편서풍 파동의 중심부의 풍속이 강한 흐름 B를 뭐라고 합니까? Z류 또는 Z기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편서풍 파동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는, 즉 저위도의 잉여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서 열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O, X, X, O, O에 해당이 돼요. 남북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 편서풍 파동 강해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중, 중위도 지역에서 남북 간의 기온차가 더 큰 경우는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파동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중위도 지역의 남북 간의 기온차가 더 큰 경우에는 파동의 폭이 훨씬 더 크게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나하고 다는 지금 이게 더 크고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남북 간의 에너지, 열 에너지 격차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 폭이 크게 나타나는 나가 열 에너지의 온도 차이가 더 어떻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나예요. 그 다음에 다 이후 편서풍 파동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편서풍 파동의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 수송이 잘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저희도로 더 크게 내려오고 고위도로 올라가고 하게 되니까 북반구의 편서풍 파동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남쪽에서 일어나게 된다. 진폭 폭이 어떻게 되니까 더 커지게 되니까 여름철은 상승하고 겨울철은 하강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편서풍 파동하고 지상의 기압 배치 봅시다. 그림은 북반구 상층의 편서풍 파동과 이에 대한 지상의 기압 배치를 나타냈대요. 여기가 이제 기압 마루죠. 기압 마루, 그다음에 니은에 해당이 되는 게 기압 골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역은 마루고 니은은 골이고 편서풍 파동 내에 A부터 B 구간에서의 풍속의 변화는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A에서 니은으로 가는 동안은 풍속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B로 가는 구간에는 풍속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윤풍, 저기압성 경도풍, 그 다음에 다시 직윤풍 형태로 가게 되는 거니까 풍속 감소, 풍속 증가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상층에서의 여기가 상층에서의 공기 A하고 B 중에 공기가 수렴하는 곳하고 발산하는 곳. 마루를 지나오면 여기서 지상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는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 골이 지나오면 여기서는 뭐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수렴이 일어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지상하고 저기 상층부하고 봤을 때 반대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발산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게 되겠죠. 따라서 상층에서 A와 B 중에서 공기가 수렴하는 곳은 A고 발산하는 곳은 B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지상 C하고 D 중에서 고기압이 발달하는 곳이 바로 C고 저기압이 발달하는 곳이 D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보면은 XX,
O, X5에 해당이 돼요. 자, 기역은 니은보다 풍속이 느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은 고기압 경도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역이 기압 마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이 저기압 경도풍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기압 골이에요. 자, 따라서 풍속은 기역이 니은보다 더 빨라야 되고, 상층에서 편서풍은 동서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치니까. 자, 그래서 서에서 동이죠.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상층에서 공기의 수렴은 하강 기류를 유도를 해주고, 상층에서 공기의 발산은 상승 기류를 유도를 해주죠. A와 C 사이의 공기가 연직 운동함에 따라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A와 C 사이의 공기면은 A하고 C는 여기가 지상 고기압이잖아요. 여기가 수렴하는 곳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편서풍 파동과 지상 고기압 저기압은 모두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쵸? 파동을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구의 반지름을 R, 태양 상수를 S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는 지구 대기권 밖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태양빛의 수직인 단면, 즉 지구의 단면적인 파이 R 제곱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고요. 단위 시간 동안에 지구의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그렇죠, 얘를 지구 건널비, 여기다가 이제 S를 곱해주는 거고, 이거를 4파이R 제곱인 지구 전체 9의 면적으로 나눠준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분의 S에 해당이 돼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적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어느 달의 평균적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을,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북반구가, 여기가 북반구거든요. 그러면 위도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는 니은이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될 거고, 기역 같은 경우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어느 달이라고 줬는데 북반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적게 받아요. 그럼 북반구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북반구에 겨울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북반구는 겨울철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기역하고 니은의 총 에너지 양은 서로 같다. 그쵸? 그래서 지구가 뭘 이루고 있어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열 에너지의 이동량이 어디에서 제일 많냐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실제로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 몇 도? 약 한, 북반구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10도 북은, 그 다음에는 남반구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70도 북은 여기가 가장 많아요. 즉,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교차가 일어나게 되는 저 위도점에서 가장 에너지 이동이 많습니다. 딱 같아지는 지점, 흡방출량이 같은. 자, 따라서 기역하고 니은이 맞으니까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그림 가하고 나는 각각 지구가 자전할 때와 자전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대기 대순환의 모델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게 단일세포 모형이니까 이게 전향력에 영향이 없을 때죠. 그렇죠? 전향력이 0일 때, 없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자전하지 않는다, 이게 자전한다. 따라서 가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고요.
다음에 가의 위도 60도와 극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극동풍이 맞고, 가에서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여기가 한대 전선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한대 전선대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뭐가 발생을 한다?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수렴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압대에 해당이 돼요. 저압대가 발생을 하는 게 0도 지역, 60도 지역이고, 고압대가 30도 지역하고 극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시기에 위도별 등압면의 남북 연직 분포를 나타냈는데, 북반구죠. 그러면 지금 등압면이 등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걸로 봐서 이쪽이 저위도에 해당이 될 거고, 이쪽이 지금 고위도 지역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압의 경도력은 이 둘의 기울기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니까 B 지역이 더 크죠. 따라서 A보다 B에서 더 크고요. A와 B 지역에서는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모두 편서풍이 나타나게 되는 거 맞죠? 이제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다 편서풍이 불잖아요, 주로. 연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은 P가 저위도 지역이고 Q가 고위도 지역이니까 P보다 Q에서 더 많다는 틀렸지, 여러분들.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은 그린 가하고 나는 행성파 시뮬레이션 실험 장치에서 회전 속도를 다르게 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건데, 회전판의 회전은, 그렇죠. 회전판의 회전은 결국에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니까 전향력이랑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고, 지금 회전 속도는 지금 얘가 더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전향력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파동이 더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가보다 나에서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A는 저기압성 회전, B는 고기압성 회전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지금 뭐예요?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둘 다 보면 회전 방향 반시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저기압성 회전에 해당이 되겠죠. 틀렸죠. 네, 따라서 3번이 맞게 됩니다. 자, 다음에 6번. 그림 가부터 나는 시간에 따른 편서풍의 파동의 변동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게 됐대요. 지금 보면은 파동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 되는 거니까 가에서 다로 갔다가 변동폭이 가장 큰 아니다, 얘가 떨어졌구나.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파동의 진폭은 가보다 나가 더 크죠. 이렇게 더 크게 흔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가가 나보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그럼 1번이 맞네. 남북 간의 기온 차가 크면 클수록 파동의 진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큰 것도 맞고, A는 같은 위도의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더 낮게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온도가 낮다. 맞고, 그 다음에 B는 저기압이다. 그죠? 떨어져 나온 거는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부터 다 과정을 통해 남북 간의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상층 대기에서 Z류를 나타냈는데, 자, Z류 A와 B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위도 약 60도 부근에서 부는 한대 전선대 Z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위도 30도 지역에서 주로 보게 되는 I열대 Z류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풍속은 언제가? 얘는 여름, 겨울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는데, 한대 전선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 남북 간 기온 차가 커서 Z류가 더 빠르죠. 속도가 더 빠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 가하고 나는 북반구 200헥토파스칼 등한면과 1월과 7월의 평균 등고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각각 A와 B는 각각 한대 전선대와 아열대 Z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Z류의 세기는 나보다 가에서 더 크다. 등한면 사이의 간격이 더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경사가 심하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바람이 더 셀 테니까 가가 더 크겠죠. 따라서 나보다 가에서 더 크다는 맞고 따라서 Z류는 훨씬 더 세게 부는 게 겨울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가 1월에 해당이 되고 얘가 여름철인 7월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A는 한대 전선대, 그쵸? 여기 이렇게 그게 위도 60도 지역에서 보는 A는 한대 전선대고 바깥의 위도 30도 지역에서 보는 이 바깥의 Z류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고압대 상공의 존재를 하게 된다. 예,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하고 봅시다. 그림은 어느 계절에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의 풍속을 위도에 따른 연직 분포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A 지점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대기이다. 그렇죠. 지상에서 보면 지금 5km 거의 이상에 해당하는 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대기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B는 편서풍 파동 내에서도 주위보다 풍속이 매우 강한 흐름이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풍속을 위도에 따른 연직 분포로 나타냈으면은 얘가 풍속이 70, 60이니까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B는 지상 저기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속의 얘가 결국에는 편서풍의 파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지상 저기압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지금 결국 이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여기 70에 해당하는 요 지역이 결국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Z류가 발달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위도가 이렇게 아래 거의 30도 아래까지 이렇게 Z류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Z류가 잘 발달되는 거는 주로 언제입니까?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큰 겨울철에 잘 발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겨울철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30도 이남까지 북위 30도 이남까지 Z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크게 발달하는 건 보통 남북 간 온도 차이가 큰 겨울철에 저렇게 발달을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북반구 상층의 편서풍의 파동과 이에 따른 지상의 기압 배치를 나타냈대요. 자, 여기는 이제 기압 마루, 여기는 골이 다가오는 거고 마루가 다가오는 거니까 여기는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그러면 상대적으로 A는 수렴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B는 발산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기는 A에서 수렴하고 B에서는 발산을 하게 되고요. 기압은 지상에서는 C가 D보다 높죠. 그 다음에 공기에서 연직 흐름은 얘는 고기압은 하강 기류고 이 녀석은 상승 기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D에서 B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상층의 편서풍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층의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는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람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편서풍이 불고 있다란 말이에요. A 지점하고 B 지점. 자, A 지점하고 상층부가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크게. 자,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보면은 여기가 따뜻한 공기, 여기가 찬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
풍속이 가장 느린 지점은 저기압성 경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바로 B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B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기압골이 발달을 하게 된다. 그쵸? 여기가 기압골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푹 퍼져 있는 기압골이 발달을 하게 된 거니까 맞죠?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자, 다음 13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상층에서 500헥토파스칼 등하면의 고도 분포를 나타내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기압 마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기압 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 지역에선 지금 기압 골이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지상에서는 뭐가 발생을 합니까? 아니구나. 기압 골이 멀어지고 있구나. 얘가 다가오는 거구나. 그림을 잘못 봤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압 골이고, 기압 골은 이미 지나갔고, 여기가 기압 마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편서풍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루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고기압이 발달을 할 거라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게 맞고요. 상층인 A에서는 북서풍이 우세하게 불게 된다. 그럼 마루에서 골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마루에서 골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북서풍이 우세하게 부는 게 맞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층 높이 5,700, 여기가 우리나라가 여기잖아요. 5,700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층에서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상층에서 높이 5,700? 5,700이면 대략 여기쯤이네. 그치? 5,700으로 가면 갈수록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아니죠. 여기가 골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마루니까.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낮아지고 이렇게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와 500헥토파스칼 등하면의 상층 일기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했어요. 자,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했고 기압 지금 골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 따라서 기억은 기압 골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 따라서 A 지역에서는 공기가 수렴, B 지역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여기서 저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 들어간 공기가 여기서 수렴을 해서 이 수렴한 공기가 상승을 하고 A 지역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발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발산, B는 수렴이니까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틀렸고 상층 저기압하고 지상 저기압은 모두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의 기억만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편서풍의 파동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뜨거운 물이 담긴 곳은 기온이 높은 저위도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물이 담긴 거는 상대적으로 고위도, 실온에 얼음물이 담긴 거는 고위도에 해당이 되겠죠. 회전 속도의 변화는 지구상의 위도 변화에 해당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위도에 따라서 전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전 속도의 변화라는 것 자체는 전향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전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위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위도를 좀 더 높여주는 거죠. 맞아요. 원통이 회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실온의 물의 흐름은 바로 헤들리 순환에 해당이 된다. 그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직접 순환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북반구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 풍속을 위도와 고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선은 서풍이고 점선은 동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대 풍속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 지역이 Z 기류가 센 이게 겨울철에 해당이 될 거고, 상대적으로 약한 얘가 여름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최대 풍속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는 기온 차이가 남북 간이 크게 나기 때문에 더 크고요. 자, Z류의 중심은 그죠, 대륙 번개면 가까이에서 위치하고, 여기서 풍속이 제일 빠르죠. Z류의 중심은 겨울이 여름철보다 더 고緯도에 위치를 한다. Z류의 중심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는 더 고緯도에 위치를 한다. 아니죠. 지금 Z류의 중심을 보게 되면은 얘가 여름철이 여기고 겨울철이 대략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겨울철이 여름철보다는 더 저위도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죠? 고緯도가 아니지. 그래서 3번이 맞게 되죠. 저거는 그냥 냅다 찍으면 안 돼요. 자료 보고 해서 그래야지.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는 중위도 저기압의 연직 구조를 나타냈대요. 기압 골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A 지역에서는 바람이 등고선과 거의 나란하게 불죠.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거의 등고선이 나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맞게 되겠고요. 자, 상층 기압골의 동쪽에서는 지상에 저기압이 발달했으니까 틀렸고, 중위도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흐리죠.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서 뭐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구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24시간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에 500헥토파스칼 등한면에 상층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건데, A는 지금 지상 지점이래요. 현재 여기가 기압골이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이 부분이 기압골에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기압골은 이동을 해 갈 거예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기압골의 동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기압골의 서쪽에 해당을 하는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압골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서 가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틀렸고, 따라서 기압골 동쪽에 있었을 때 여기에 뭐가 발달합니까? 지상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기압골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거니까, 강수 확률은 가보다 나에서도 높아야지 이거는 맞게 되겠죠. 다음에 상층에서 A 지점의 통과 전 풍속에 대한 통과 후 풍속은, 지금 얘는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기압 앞에서 경도류가 불 거란 말이에요. 경도풍이 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현재 저기압 경도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기압 골에서 마루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기압 경도풍에서 고기압 경도풍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기압 골이 지나갔죠. 기압 골이 지나갔고 기압 마루에서 이제 골이 다가와야 되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반대의 경우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의 경우라고 하면은 이 경우가 가의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될 테니까, 풍속은 고기압이 더 빠르죠. 따라서 통과 후가 전보다 더 나가 빠르니까 가보다 나에서가 더 작다가 아니라 나에서가 더 크다라고 해야지 맞게 되겠지요. 따라서 답은 2번 니은만 맞게 될 거예요.